제가 이제 어제 녹화하면서 할 때 제가 어제 요거를 점선으로 정성 들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종료하면서 점선으로 정리된 부분을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포토샵에는 알파 채널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이 채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장을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만 보고 있지만요. 사실은 저장된 영역은 그 흰색과 블랙에서 이제 하얀색 테두리 부분이 불러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채널에서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영역을 저장을 해줘요. 해볼게요. 자, 어제 제가 저장이 되어 있는 영역을 불러올게요. 영역 불러오기란 얘기는 이 파일에는 어떤 영역이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장을 해놨으니까 영역을 불러올게요. 자, 뭘 불러올 거냐면 제가 글래스란 이름으로 해놓은 게 있어서 자, 확인 눌렀더니 어제 만들어놨던 그 영역을 만들어 갖고 왔고요. 이,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은 언제든지 패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패스라는 팔레트에 보면은 하단 부분에 이 약간 펜촉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부터 그 작업 패스 눌러주면요. 언제든지 다시 이 부분을 작업 패스로서 볼 수가 있고 이 작업 패스는 내가 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언제든지 패스로서 수정을 디테일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펜 툴을 꾹 눌러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변환인데요. 변환 같은 경우는 직선을 곡선으로 또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주는데요. 일단 저는 펜 쪽을 추가해주고요. 추가된 부분은 내가 바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얀색 화살표인 직접 선택 도구를 가지고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보면 요 바가 있는데 이 바도 내가 건드려서 이 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하면은 위에 있는 부분도 건드려지니까 예, 그런 부분은 또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패스를 뭐 좀 수정해주고 이런 부분도 내가 패스를 더 만들어서 연결해서 라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해서 응용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다 됐으면 나는 지금 선택한 이 패스들을 직접 선택 툴은 클릭해주면 직접 선택돼 있는 패스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패스를 더 추가해서 추가된 부분을 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패스를 좀 추가해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주고요. 다 됐으면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다 됐으면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부분 좀 수정해주고 싶지만 일단 선택된 영역을 저는 이제 뭐를 해줄 거냐면요. 레이어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저는 이 잔만 레이어를 새로 넣어줄 거고요. 자, 새로 넣어준 레이어에는요, 우리 그 색감 보정했던 거 중에서 그 그라디언트 맵을 활용을 해서 이 레이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넣어줄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배경도 내가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넣어줄 건데 지금 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한 거는 다시 블렌딩 모드로 진한 거를 또 다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제가 뭐 색감을 뭐 이렇게 응용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가정하고 너무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할 거냐면은 우리 그 블렌딩 모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면 너무 진하지 않게 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쁜 느낌으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색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도 내가 다시 그라디언트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요. 나는 다시 이미지에 그라디언트 맵을 지금 저 색이 좀 약해서 나는 좀 다른 계열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미 얘가 지금 블렌딩 모드가 들어가 있어서 색감이 이렇게 확 바뀌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서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을 내주고 싶으면 좀 진한 색으로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의 그라디언트를 한번 입혀보세요. 이분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음, 색이 이렇게 별로 안 이쁘지 전부 다 느낌이. 위에 컬러를 오버레이로 할게요. 자, 대략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면 되는데 저번에 있었던 커브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했네요. 이게 색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얘보다는 얘가 추출도 잘했고 색에 대한 것도 연결을 잘 해줘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두 개를 구분해서 해도 되고 저는 이거 원본이 따로 있고 저장을 JPG를 해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만의 컵 색깔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이제 이런 거는 사실 그라디언트가 100% 입혀진 것보다는 입혀진 상태에서 블렌딩 모드 또는 투명도 조정을 해주거나 블렌딩 모드 합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저장을 따로 해서 우리 거에도 넣어 볼게요. 음, 우리는 이때는 12번째 날에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몇 번째인가요? 오늘은 12로 해놨네요. 그럼 오늘은 요거를 13번으로 해볼게요. 오늘 13,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14,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제출한 날이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날짜 맞나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중간까지 했고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열넷, 열다섯. 그러니까 이제 15일, 13일이 여러분 기말 과제라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일 날 이제 오늘이 13, 14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파일은 닫고요. 자, 다른 파일을 봅시다. 자, 9-4-2번 꺼내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브러쉬를 외부 브러쉬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챕터에는 뭐가 있냐면은 스티칭이라고 하는 브러쉬가 들어있어서 마치 실로 뜬 것 같은 그런 이제 뜨개 약간 뭐라 그럴까 바느질 같은 브러쉬가 들어있어서 왜 우리 그 고급 차량에 보면은 가죽을 스티치로 마무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차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 차 안에 가죽 시트 안에 스티칭으로 마무리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차는 굉장히 고가의 차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약간 또 명차에는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가 일부러 조그맣게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고급 가죽을 사용을 하고 스티치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수제 느낌을 내줄 때 그런
어, 스티치를 활용해 주는데 여기도 한번 스티치를 활용해 주기 위해서 패스에 가보니까 여기 보니까 작업 패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작업 패스는요. 내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패스에다가 어떤 브러쉬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브러쉬를 골라주고요. 컬러는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스티칭 브러쉬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스티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스티칭이란 브러쉬를 나의 브러쉬 화면에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스티칭 브러쉬가 여기 지금 보면 스티칭 브러쉬가 들어갔죠. 저는 첫 번째 있는 이 스티칭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스티칭 브러쉬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선이죠, 선. 이 선을요, 내가 지금 만든 브러쉬로 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는 두께의 흰색으로 할 거니까요. 이 작업 패스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그 브러쉬로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다가 드래그를 해주면 나는 이 작업 패스, 펜툴로 만들어진 라인이 내가 선택한 브러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브러쉬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좀 지워줄 거거든요. 자, 레이어에.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고, 내가 좀 필요 없는 거, 이제 이거 지워주는 거는 일반 브러쉬로 할게요. 일반 브러쉬로 필요 없는 부분은 블랙으로 칠해서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정리를 좀 해주고요. 여기도 정리를, 여기도 살짝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고, 여기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정리를 모두 할까요?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칭에다가 살짝 저는 볼륨감을 좀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 레이어 마스크 말고 레이어에다가 볼륨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단 부분에 FX 레이어 스타일에다가 약간의 경사와 엠보스를 아주 살짝만 스티치에 살짝 입체감을 조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외부 경사로 할지 내부 경사로 할지 그냥 엠보스로 줄지 여러분들이 골라보고요. 조금 볼륨감이 있는 것 같다 싶은 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부 경사로 해서 값은 그냥 기본 조금만 주고 확인 눌러서 살짝 입체감만 줄게요. 자, 이 패스 안 보고 싶으면요. 배경에 클릭해주거나 다른 데 클릭해주면은 패스를 다른 데 클릭해주면 안 보이니까 레이어 상에서 잘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스티치가 들어간 느낌으로 해줬고요. 나는 조금 더 이거 실제감 들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살짝 투명도를 조금만 넣어서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끔 응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티치를 외부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사진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자, 요거 저장을 저는 여러분들은 PSD도 하고요. 저는 일단 JPG만 해볼게요. 오늘은 12니까 12-1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3. 13-1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도 좀 부지런히 해서 웬만하면은 챕터 9도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챕터 10까지 하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해서 원래 이 책의 한 권에 있는 예제를 전부 다 끝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글자를 입체감 있게 넣어주고 싶어요. 마치 나무판에 글자가 새겨진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과제할 때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장소를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집 이렇게 적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저는 항상 예전부터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우유니 사막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우유니 사막은 다녀온 사람도 있겠지만 가는 길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악해가지고 되게 힘들다라고 해요. 한글을 썼으면 한글 폰트로 해주는데
절대로 굴림은 피해서 어 우유니 사막이 뭔가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기본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혀지는 크기 맞춰서 해 주는데 "나는 여기 원하는 크기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수동으로 크기를 적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글자를 적어 줬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했었던 그 FX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약간 안쪽으로 패인 것 같은 볼륨감을 줄 수 있는 게 내부 경사 말고 쿠션 엠보스라고 해서 안쪽으로 패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인제 쿠션 엠보스의 크기를 좀 약간 크게 해 주고 싶다.' 깊이도 나는 쪼끔 더 깊게 넣어 주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이 보면서 해 주는데 대신에 내가 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컬러는 없고 이펙트만 넣어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자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이펙트하고 컬러가 같이 투명해지지만 이 밑에 보면 채우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채우기는 효과는 남아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채우기만 지금 비워진 거거든요. 그럼 나는 칠해지는 거는 없애고 이펙트는 남겨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경사와 엠보스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경사와 엠보스만 내가 채워 주고 싶은 어 부분만큼 뭐 깊이감이라든가 근데 이것도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이 크기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해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입혀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해서 저는 인제 이 글자는 사실은 원래 채워져 있는 건데 채운 거를 잠깐 빼고 나무 위에다가 했더니 약간 나무에다가 살짝 새겨진 것처럼 되어 있죠. 아 여기다가 밑에다 옆에다가 뭐 500 미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근데 사실 여기는 우유 사막은 안 되겠죠. 여기는 뭐 아 원주 소금산 뭐 이런 것처럼 이 숲이 있어 갖고 그건 안 되겠네. 그러면 뭐 화살표를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해 주세요. 또 우리 제자 중에 디자인 교육을 배웠던 원래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공부하다가 잠깐 디자인하고 싶어서 왔던 우리 제자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친해져 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왔었고 어 우리 집에 되게 예쁜 공간이 있어서 "선생님 여기 공간 너무 예쁜데 여기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그 플랫폼에다가 선생님 공간을 한번 등록해 보세요. 너무 공간이 예쁜데 아까워요."라고 얘기해서 등록을 했더니 나는 '이 공간에 누가 올까?' 싶었는데 갑자기 홍대에서 카메라를 엄청나게 렌즈가 뭐 어마어마한 대포 같은 카메라를 들고 오더니 구체관절 인형을 가지고 와서 나의 그 준비되어 있는 룸에만 앉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내가 꾸며 놓은 그 공간이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사람이 다녀갔어요, 그 공간을 누리려고. 예. 그래서 뭐 너무 핫해져 가지고 내가 인제 그 공간을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인제 에어비앤비처럼 비용을 받는 걸로 해서 공간을 활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퍼시스에 입사했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해방촌에서 여동생과 함께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돼 가지고 지금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양재에서 항상 화요일, 목요일 양재에서 인제 그 게임교육원에서 수업하는 게 있는데 거기 학교 앞에 한번 와 가지고 학교 앞에 아주 핫하고 감각 있는 카페 가서 같이 커피 마시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저것 인제 요즘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안부를 물어보면서 해방촌 앞에 마우시라고 하는 브런치 카페를 오픈을 해 갖고 여동생이 영상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같이 작업실로 맨 처음에 사용을 했다가 둘 다 작업실로 쓰다가 "우리 커피 팔아 볼까?" 이렇게 시작됐다가 커피도 팔고 브런치도 팔고 해서 지금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가 올해는 꼭 놀러 가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해방촌 자주 가는 사람들 있으면 마우시라고 하는 브런치 카페 한번 가 보고요. 그 마우시의 브런치 카페에 되게 핫한 그 브런치들이 많거든요. 어
아침을 여는 두블렛이라고 해서 두부 오믈렛인데 수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수제 두부를 오믈렛처럼 만든 게 엄청나게 인기래 외국인들한테. 아침 8시 오픈하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했어요. 하여튼 가면 김은정 교수님이 마오시 한번 가보라고 했다고. 그 여자분 있어요. 그 뇌가 공부했었던. 근데 무슨 얘기 해주고 싶었냐면 그 친구들이 겨울에는 약간 비수기라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막 상상을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코펜하겐에서 너무 근사한 브런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는 정말 그냥, 순간이동한 것처럼 어느 순간 인스타그램에 둘이 코펜하겐에 가서 정말 그 레스토랑에서 그 브런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우리 레퍼런스야라고 사진을 찍고 참고해서 다음 브런치에 그 메뉴를 참고하겠다라는 피드들이 올라와서 너무 흐뭇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저는 JP 저장하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거 아니면 요거는 그냥 저장을 JPG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13-2번. 뭐 퀄리티는 뭐 과제용으로 할 거니까 너무 높지 않도록 할게요. 자, 가고 싶은 장소를 적어주고 자, 여러분 기말 과제 요거 첨부하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고 싶은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건 조립식 건물이네, 조립식 건물. 조립식 건물인데 조명을 예쁜 걸 걸어줘가지고 조립식 건물이 잘 안 보이고 조명이 보여지고 있어요. 글자를 넣어줄 건데 글자를 꾹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 세로 글자, 가로 글자가 있고 사실은 여기 글자에는 점선 글자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스크 도구의 글자. 근데 제가 오랫동안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굳이 이 마스크를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있으니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 타임이라고 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거는 영역이에요. 글자가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폰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영문으로 썼으니까 영문 폰트에서 골라올 거고요. 기본 폰트 중에서 타임 뉴 로먼이라는 폰트가 있고요. 이 폰트가 세리프가 있어서 되게 예쁘기보다는 세리프가 있어서 세리프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가 있어서 크기는 200으로 해볼게요. 자, 200으로 해서 제가 글자를 다 썼어요. 다. 이거는 글자가 아니고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선택 툴로 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영역으로 바뀌어지고요. 내가 이대로 이동을 하면은 그 부분이 딱 파여서 이동이 되니까 컨트롤 Z. 선택 영역 툴. 영역 툴로는 영역만 이동이 돼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나는 그 영역만큼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마치 그 뭐야 초능력 나오는 뭐 영화에서 주변의 것과 나의 몸을 일치화시켜서 뭐 했던 그 초능력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이 글자 있는 부분만 지금 복제가 됐지요. 나는 이거를 좀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내가 또 여기서 뭐 색상 다지라던가 뭐 여러 가지 컬러로 좀 구분되게 해줄 수 있어요. 컬러 다지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했었던 그 볼륨감 주는 거 있죠? 뭐 경사와 엠보스라던가 뭐 그런 이펙트를 줘서 여기다가 아까는 쿠션 엠보스였는데 이번에는 뭐 내부 경사, 엠보스 뭐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글자에 약간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해주라고 원래는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진하지 않게 깊이를 좀 낮춰주고요. 저는 그냥 외부 경사로 했어요. 그래서 깊이를 조금 연하게 해주고 살짝의 입체감 그리고 나서 한번 이거 해볼까요? 그림자를 줄 건데 이 그림자를요. 그림자의 불투명도는 진하고 크기는
거리는 좀 가깝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거리를 0으로 두고요. 거리를 0으로 두고 크기를요. 0에서 살짝 커지면 이 글자를 중심으로 그림자가 퍼지는 거니까 거리 0, 그다음에 크기는 한 15 미만으로 해주고 그다음 불투명도를 살짝 넣어주면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경사와 엠보스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넣어서 자, 이런 이펙트 느낌을 넣어줄게요. 근데 사실 이 그 마스크 글자는 활용을 사실은 많이 안 해요. 그냥 글자를 해서 글자 영역만 갖고 와서 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나는 이런 느낌으로 합성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장을 PSD 화일도 해주고 저는 JPG만 할게요. 13-3번으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요. 또 사고 싶은 차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부가티 베이론인가요? 어떤 차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차 아닌가요? 그냥 꿈의 슈퍼카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물론 합성된 거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차가 이렇게 다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차를 이제 경계를 따서 합성을 했고 그림자를 줬고요. 이 벽은 아마 벽하고 이제 요 배경은 원래 있는 거로 작업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글자를 썼어요. 뭐 뭐 카라고 그냥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글자는 그냥 고딕 느낌으로 해볼 건데 뭐 아무거나 고딕 느낌으로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형태를 이렇게 이제 여기 투시 맞춰가지고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게요. 제가 150이라는 사이즈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왜곡을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T 눌러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의 뭐 왜곡 근데 지금 이게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곡이나 원근으로 해서 넓혀줄 수 있는데 자 다시 컨트롤 T를 취소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글자에는 글자 자체에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글자를 뒤틀어 줄 수 있는 워프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줄 수 있죠. 그럼 나는 얘를 가로로 일부러 반대로 해주고 왜곡을 약간 음, 아래 부채꼴 이렇게 해줄까요? 구부리기는 많이 안 구부려지고 가로 왜곡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가로 왜곡을 여기 나와 있는 투시 약간의 지금 각이 맞는 걸로 해서 해주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글자가 더 들어가면 글자가 더 확장되는 걸로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적용이 된 건가? 음. 그렇게 해서 응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글자는 글자인데 글자를 또 풀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글자인데 글자를 복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자, 요 눈 가려주고 얘는 글자를 그림으로 풀어줄게요. 글자를 그림으로 풀어주려면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문자 레스터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레이어가 된 거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T 눌러서 내가 여기서 이제는 왜곡이 되죠. 그러면 나는 이게 맞춰서 여기 경계에 맞춰서 이 글자 자체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엔터 했는데 이거 왜곡이 딱 안 잡히네. 엔터 했는데 음, 글자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얘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벡터 방식인 거예요, 지금. 얘는 이미 깨진 거고
글자에서 왜곡을 준다. 글자에서 내가 만약에 왜곡을 줘서 웹툴로 해준다라고 하면 얘는 깨지지 않은 거예요. 왜곡은 들어있고 가로 왜곡을 주겠다. 확인. 이동툴. 그럼 얘는 깨지지 않은 거.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글자는 요 모양에 맞춰서 하기가 조금 이쁘지가 않은데 글자의 모양상. 근데 내가 글자를 풀어서 형태 변형할 수가 있고 글자 자체에서 모양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글자가 이미 깨진 거고 확대가 됐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깨지지 않고 글자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투시 들어갈 수 있는 글자 모양이라고만 이해해 주고요.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투시 한번 줘볼게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라는 글자를 입체감 있게 만약에 해주고 싶다. 이거 맞나? 대문자로 할게요. 자, 커피라는 글자를 써주고요. 이 글자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왜곡을 들어갈 건데 저는 이거를 아래 부채꼴로 해주고 가로 왜곡을 가로 왜곡은 0으로 해주고 세로 왜곡을 투시에 맞게끔 컵의 모양에 맞게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글자를 컵의 왜곡에 맞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획을 넣어주고 이 획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뭐 그린이면 그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그린 계열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선 같은 경우는 선의 위치를 안쪽으로 할 건지 중간으로 할 건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선의 두께는 뭐 두께를 어떻게 할 거다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디자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서 뮤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뮤즈에 대한 효과를 넣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펙트 그러면은 이펙트를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해서 이 글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줄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을 붙여넣기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투시를 넣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주고 아까 했었던 게 부채꼴이었나요? 부채꼴이었었고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주는데 세로 왜곡을 마이너스로 해서 투시에 맞게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되게 이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로고를 따로 내가 약간의 왜곡을 잡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색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해서 보여주고요. 이건 내가 월요일에 여러분들 한 거 보여달라고 할게요. 이 로고 같은 거 늘 사람들은 로고 넣어주고 뭐 응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자, 이 파일도 원본 여러분들은 원본 저장해주고 내가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는 원본으로 꺼내주면 돼요. 아이고. 13-4번 저장할게요. 자, 잠깐 휴식하고요. 3시 50분에 나머지 거 더 보도록 할게요. 시간 되는 사람들은 예제 10번도 다운로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저장을 JPG만 할게요.